영화 여왕의 집에서 황기찬을 위해 일하는 경찰의 이름은 백경찰관입니다. 제인은 백경찰관이 황기찬과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이것이 바로 황기찬이 그렇게 오만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인은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며 백경찰관을 시작점으로 삼아 그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를 회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영상에서 다룰 주요 내용입니다. 제인의 어머니는 발견되었지만 정신 상태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불안으로 인해 어머니는 제인을 포함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며 제인은 세리에 대한 증오가 더욱 커졌고 절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 여사가 깊이 잠든 후에야 제인은 안심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때 제인은 황기찬을 위해 비호하며 일하는 백 경찰관이 병원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제인은 그를 따라갔고 그가 한 병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인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 경찰관이 방문한 사람은 그의 딸이었는데 그 아이는 은호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제인은 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백 경찰관은 딸에게 곰인형을 사주고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제인은 그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매우 분노했지만 딸을 향한 그의 애정 어린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인은 전화기를 꺼내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 한 가지 도움을 받고 싶어요. 제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이 당신 지인이 운영하는 병원 맞죠? 그분과 연결해 줄 수 있나요? 도윤은 당연히 동의했고 제인을 위해 약속을 잡아주었습니다. 제인은 병원 돌벤치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타나며 말했습니다. 제인 씨, 도윤의 친구시죠? 제인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예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인은 방금 다녀온 병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기 병실에 있는 아이의 상태를 알려주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들과 아는 사이인가요?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거의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아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환자 정보를 누설하는 건 병원 규정상 금지되어 있지만 도윤의 친구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백혈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고 그 남자는 지금까지 아이와 함께 싸워왔습니다. 그건 기적이에요. 하지만 아이의 건강은 매우 약해졌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수술과 혈액 여과를 받지 않으면 아이는 언제든 죽을 수 있습니다. 제인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백혈병이라니요? 그럼 왜 아직 수술을 하지 않은 건가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돈이 부족한 이유도 있고 그가 아이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병은 매우 악랄합니다. 치료에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는 지금까지 힘겹게 버텨왔을 겁니다. 그 아이는 정말 착하고 이해심이 많아요. 항상 밝고 괜찮은 척하며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도록 행동하죠. 그는 수술이 위험해서 아이를 영영 잃을까봐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와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동의했습니다. 그는 일주일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때까지 수술비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제인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아니요.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백 경찰관의 딸이 앓고 있는 병을 알게 된 후 제인은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백 경찰관이 왜 황기찬에게 양심을 팔고 잘못된 일을 했는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가 황기찬에게 원했던 것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었죠. 자신의 불쌍한 은호를 떠올리며 제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한계입니다. 자식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감수하죠. 백경찰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의 본성은 악하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도덕마저 저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딸이 깊이 잠든 후에야 백경찰관은 안심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자마자 그는 제인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황급히 피하려 했지만 제인이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백경찰관, 잠시 이야기 좀 나눠요.
백 경찰관은 말했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바빠요. 먼저 가겠습니다. 제인이 말했습니다. 딸 때문에 황기찬의 모든 죄를 덮어준 거죠? 제인의 말에 그는 충격을 받아 멈춰 섰습니다. 그는 제인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린 붉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제인은 약간 미안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 제 사정을 아는 거죠? 제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 눈을 보고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왜 당신이 홍만수를 계속 풀어주고 심지어 그의 나쁜 짓을 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게다가 은호와 도희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당신은 황기찬을 비호하고 일부러 제 어머니를 함정에 빠뜨렸죠. 그때 저는 정말 당신을 증오했어요. 절대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당신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뭔가 저를 계속 자극했어요. 당신 눈을 볼 때마다 당신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오늘 당신이 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모든 걸 알게 됐어요. 백 경찰관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실망시켜서 미안하군요. 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수집한 증거에 의존했을 뿐이에요. 제인이 말했습니다. 그 증거들은 황기찬이 당신에게 제공한 거죠? 백 경찰관, 당신이 왜 황기찬 말에 따랐는지 알아요. 당신이 좋은 아버지라는 것도 알아요. 당신은 딸이 살길 바라는 마음에 모든 걸 했죠. 하지만 딸이 자신의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당신은 경찰이면서 양심과 도덕을 팔았어요. 황기찬을 영원히 비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모를지도 모르지만 황기찬이 도희를 찔러 죽인 범인이에요. 아니, 당신은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른 척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진실은 결국 밝혀질 거예요. 황기찬은 벌을 받을 거고 당신도 연루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게 너무 늦기 전에 멈추세요. 황기찬 말 안 듣고 돌아서세요. 당신 딸을 위해서요. 백 경찰관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제 딸은 죽어요. 당신은 제게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제 아내는 이미 죽었어요. 그녀는 제 느린 대처 때문에 죽었어요. 그때 제가 제 시간에 병원에 데려갔다면 그녀는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 저는 범죄자를 쫓느라 바빴어요. 제 일을 하느라 그녀를 잃었죠. 제 딸마저 잃고 싶지 않아요. 딸이 저보고 경찰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제복을 벗지 않은 거예요. 제인은 가슴 아프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왜 경찰이 됐는지 기억하나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맞아요. 당신은 다른 사람을 구하느라 아내를 잃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분명 당신을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런 경찰의 아내였기 때문에요. 당신 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버지가 정직하고 청렴한 경찰이라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 딸이 살아남고 아내가 살아있다 해도 당신이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면 슬퍼하지 않을까요? 백 경찰관, 멈추세요. 딸의 수술비는 제가 도울게요. 부탁이니 경찰이 해야 할 일을 해주세요. 당신 딸을 위해 깨어나세요. 제인의 말을 듣고 백 경찰관은 감동을 받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반응했습니다. 제인이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을 돕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녀는 황기찬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에 백 경찰관은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후회했습니다. 황기찬을 위해 한 모든 일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제인의 행동과 말에 백 경찰관이 황기찬을 배신하고 황기찬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인에게 넘겨줄지, 그리고 제인과 손잡고 황기찬과 세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지,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